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서해안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도내 어민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 추진 여부가 관심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놓고 반발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각종 의혹과 우려에 대해 전주시와 시민단체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치매 간병에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치매 간병의 경우 다른 질병보다 우울증 사례가 훨씬 많았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저녁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고창구와 부안 앞바다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민들은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장이 황폐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조로 삼고 있는 정부와 자치단체는 협의와 설득에 나서고 있어 분위기가 전환될지 주목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서해상의 150m 높이에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연말까지 20기의 발전기가 완공될 예정인 이곳은 서남의 해상풍력단지의 실험 모델격인 실증단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 중반까지 모두 500기의 풍력발전기를 건설해 2.4기가와트를 바다 위에서 발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2개 이상의 발전량으로 지난해 대통령이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 단지 2.8기가와트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고창 부안의 분위기는 정부의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어민들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면 황금어장인 칠산 앞바다를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전북 바다에 해상풍력이라는 것이 진행되지 않도록 어류가 오가는 통로여서 쭈꾸미와 꽃게, 광어 등 다양한 어종이 잡혀 개발 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영광원전 개발과 새만금 사업으로 어장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풍력발전 추진은 생존권마저 위협한다며 위기감을 나타냅니다. 거의 한 3분의 2는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3분의 1 남았는데 지금 그놈마저도 내놓으라고 하니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먹고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쇠락해가는 지역 경제를 감안할 때 대책이 없다며 발전의 기회로 삼자는 겁니다. 이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된다면은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꼭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자치단체 입장 변화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6.23 고창군수는 최근 민관협의회를 추진하면서 막지 못할 거면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입장을 보이며 사업을 면밀히 따져보자는 모양새도 보였습니다. 저희 국민들, 어민들 특히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계를 가져가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찾아보기로. 지난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어민들을 만나러 오는 등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는 모습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방법을 잘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확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상풍력 사업의 환경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 용역이 착수될 예정이어서 갈등 해소의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내외 풍력산업 관계자가 대거 참가한 해상풍력 국제포럼이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군산 말도 앞바다에 1기가와트급의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두산중공업과 효성중공업, 유니슨 등 국내외 풍력발전 산업 관계자와 학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국내외 풍력발전의 현황을 공유하고 장차 새만금을 발전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됩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2030 계획에 따라 새만금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최적지라며 적극 지원할 뜻을 밝힙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럼을 주관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경남 창원에 집적된 중공업이 전북으로 이전할 기회라는 비전을 밝힙니다. 풍력의
전후방 산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계라든지 조선, 철강, 토목, IT 모든 분야. 전라북도는 관련 산업 유치를 위해 2026년까지 말도 앞바다에 1기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풍력발전 산업은 지난 10여 년 동안 환경 문제로 육상과 해상에 발전기를 설치하지 못해 고사 상태에 놓였던 것이 사실. 관련 업계는 새만금이 회생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중공업 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랑했지만 현재 두산, 효성, 유닛은 세 업체만 남았고 서플라이 체인도 거의 망가진 상태입니다. 새만금 풍력 투자는 국내 업체 부진 속에 해외 업체가 진출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업계 1위인 덴마크 대사가 참석하는 등 해외 관심도 높았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북을 찾습니다. 이 총리는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를 방문해 완주 지역 수소경제 현황을 살피고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수소차 생산 현장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2030년까지 9,600여억 원을 들여 수소 승용차와 버스 14,000여 대, 충전소 24곳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이 나온 뒤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롯데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부터 중소상인들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논란의 핵심 쟁점에 대해 시와 시민단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예 롯데에게 이를 맡기려고 하는 것을 전제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감세 혜택을 주는 그 법을 적용하게 됐고, 당초에 52%에 해당하는 부지를 롯데 측한테 소유권을 다 주고 넘겨주고 했었는데 그것을 대폭 축소해서 만약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찾아서 임대를 안 줬으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상황이 발생됐겠죠. 2010년도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11년도에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또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공유자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건부로 협약이 돼 있었던 거고요.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 조항이.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해지를 거부하면 해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그 전주시의 권리를 훼손하는. 백화점의 경우보다 지역 점포의 경우는 3.5배의 면적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2만 평이 늘어나면 우리 지역 점포가 7만에서 8만 평 정도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서 만든 부가가치를 그 서울 기업 또는 백화점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처음에 백화점이 이제 크게 확장이 돼서 신설돼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2, 3년 후에 보면 또 다시 또 정상화가 돼서 지방 다른 상권에도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는 걸로 지금 분석이 돼 있고요. 그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는 부분 좀 굉장히 좀 재정도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방채도 발행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될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정부 이제 세수 개편에 따라서 또 세수 수입이 또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1년에 가용 재원이 한 400억 원 이상이 지금 발생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다른데 신규 사업에 투자하고도 약 200억 원 이상이 충분히 그 종합경기장 대치설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새로 신설되는 또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이후에 그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제대로 검토해가지고 그걸 다시 공론화위를 거칠 용의는 있습니다. 그들의 입맛대로 결정한 것뿐이다. 시민들은 그 과정에서 단 1%도 끼어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밀실계약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의 징계 논란이
좀처럼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송성환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확정 전에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보류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참고해 다음 달 2일 징계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후배 학생을 폭행하며 동영상을 촬영해 공유한 중학생들에 대한 공동학교 폭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5개 학교 학부모위원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동학교 폭력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심의했습니다. 학부기는 피해 학생의 사후 조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가해 학생은 폭력과 가담 정도에 따라 학교장에게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오랜 간병에 지쳐 치매에 걸린 아내를 살해한 80대 노인의 안타까운 이야기 며칠 전 전해드렸었죠. 실제 치매 간병 가족들의 경우 다른 정신질환 간병인들과 비교해 우울 장애를 겪는 경우가 무려 5배나 많다고 합니다. 허연우 기자입니다. 치매에 걸린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군산의 80대 노인. 홀로 10년째 치매 아내를 돌봐오다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올해 초 청주에서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봐온 50대가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 역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치매 간병을 견디지 못한 환자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저귀 가지고 이제 해결해야 될 터인데 가정에서는 안 되고 요양 시설밖에 없구나. 그런 이제 절박한 상황, 마지막 단계라고 그렇게 여겼었는데 장기간 치매 간병을 해온 가족의 경우 50세 이상 평균보다 15%가량 정신건강에 더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매는 다른 정신질환 간병보다 우울장애를 겪는 경우가 무려 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매 간병인들을 보이지 않는 제2의 환자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보건소가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전주 지역 프로그램 참가자는 200여 명으로 9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치매 환자 수에 비해 참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력도 적고 지원되는 예산도 적다 보니 우리 환자의 가족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하시고 전문가들은 치매 가족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보 부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소외된 대상자들이 있는지 좀 더 열심히 발굴해서 현 정부가 치매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질병이라고 선언한 만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부당한 중도 상환 수수료나 높은 대출 금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최근 도내 모 은행이 대출 실행일 3일 만에 고객이 철회한 대출에 2%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요구하다 시정 조치됐습니다. 또한 고객이 제공한 담보를 누락해 높은 대출 이자를 받다가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이달 들어 9건의 대출 관련 부당 처리 사례를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하반기 조사 결과 전북은 전체 취업자 93만 3천 명 가운데 농업이 16만 8천 명으로 18%를 차지했고 교육 서비스업, 소매업, 음식점 순이었습니다. 농업은 경기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도 단위에서 여전히 가장 비중이 높았지만 전북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전주 인우동의 한 상가 3층 당구장에서 불이 나 건물 40제곱미터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1,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농철에 앞서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백파통 수식이 오늘 정읍에서 열립니다. 올해 도내 저수율은 88.8%로 영농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호남 평야 농사의 한 해 시작을 알리는 백파통 수식이 오늘 정읍 태인 낙양리에서 열립니다.
한 줄기 물이 100갈래로 갈라진다는 백화제 통수식은 올해로 92회째를 맞았으며 김제와 정읍 부안 지역 일대에 거미줄처럼 퍼진 용수로를 따라 3만여 헥타르의 농경지에 물이 공급됩니다. 섬진강 때문에 저수량은 3억 1천만 톤으로 저수율이 약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안년 영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제 남원 용평저수지에서도 저수지 수문을 여는 통수식을 갖고 풍년 농사를 기원했는데 용평저수지는 보절면 150헥타르의 농업용수를 공급합니다. 고창군이 일상에서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읍내 곳곳에 인문서가를 설치했습니다. 인문서가마다 설치된 책은 50여 권으로 소설이나 인문서적뿐 아니라 고창 관련 콘텐츠를 담은 책으로 구성됐으며 독립시네마와 터미널 인근 카페 등 6곳에 마련됐습니다. 고창군은 다음 달 전국 50여 개 출판사가 참여하는 고창 한국지역 도서전도 개최합니다. 이번 책거리 조성은 지역의 다양한 국민 이용 시설이 생활 속 인문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완주군 어울림 카페가 취약계층 여성들의 바리스타 양성 교육에 나섭니다. 어울림 카페는 기존 매점을 리모델링해 무인 카페로 운영해 왔는데 취약계층 여성의 재기를 지원하는 공모에 선정돼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순창 적성 금돼지 권역이 체험과 숙박이 가능한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거듭났습니다. 순창군은 최근 3년간 32억 원을 투입해 금돼지 권역 종합 정비 사업을 마쳤으며 반평마을에는 관광객들의 체험과 숙박이 가능한 금돼지 그린 홈센터와 넓은 공용 주차장이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한병문화관에서는 오늘과 내일 소리꽃 만개하는 봄의 소리제전을 주제로 다채로운 국악 공연을 선보입니다. 모악산 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무용극 모악정서가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이 오늘 한옥마을 공간 봄에서 퓨전 재즈밴드 오감도 초청 공연을 갖습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한옥마을 버스킹 공연이 오는 28일 경기전 앞에서 펼쳐집니다.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가 모레 교도소 세트장에서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하고 영화 말모이를 상영합니다. 고창군이 오늘 공읍면 무장기포지 일원에서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기념행사와 무장기포 기념제를 갖습니다. 제25회 지리산 운봉 발해봉 철축제가 오늘부터 남원 운봉읍 지리산 발해봉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임실군 운암면 요산공원과 붕어섬 주변에서 모레부터 이틀간 제3회 옥정호 꽃걸음 빗바람 축제가 열립니다. 제29회 전라북도 4H 본부 한마음대회가 오늘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제1회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사생대회가 내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저녁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가 아침 기온 14도에서 낮 기온은 20도, 익산은 13도에서 20도, 동북권은 무주가 15도에서 19도, 진안이 14도에서 17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12도에서 19도, 부안이 13도에서 1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완주와 익산, 전주, 진안, 군산, 고창에서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무주에서 좋음,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